미안, 실수했네.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레드 와인이 제 작업복에 쏟아졌습니다. 가슴팍에, 어깨에, 소매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냅킨을 집어들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만수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표를 한 장 뜯어서 제 발밑 바닥에 던졌습니다. 50만 원. 세탁비야. 만수가 제 작업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낡은 거 버리고 새 옷이나 사. 아니면 그가 씩 웃었습니다.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마. 내가 오면 우리까지 다 수준 낮아 보이잖아.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50만 원. 박만수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체, 자기 과시가 묻어나는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잘 쓸게. 만수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봤네. 그래, 그렇게 해. 현실을 인정해야지. 김철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제 작업복, 와인이 튄 가슴파, 그리고 이 남자의 오만한 얼굴. 이 사람은 모릅니다. 제 작업복 주머니 속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아들 박준혁이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를 모욕했는지.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저게 인생 실패한 놈이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웃음소리, 박수소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아주 곧, 이 모든 게 뒤집힐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자리가 늘 불편했습니다. 성공했네, 돈 벌었네 하는 얘기들로 가득 찬 자리, 명함 돌리고 서로 품평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총무가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철수야, 이번엔 꼭 와야 해. 30주년인데.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평택 공장 3동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정밀 가공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기술팀이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저희 주력 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장비였습니다. 하루만 멈춰도 수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실 필요는, 김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봐야 해. 사람들은 모릅니다. 김철수라는 이름 뒤에 붙은 태산 정밀 회장이라는 타이틀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이 되기 전에 엔지니어였습니다. 20대 때 저는 이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기계를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설계도를 외웠고 나사 하나의 토크값까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유압 밸브 압력 센서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네요. 저는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에 묻은 그리스가 끈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센서를 교체하고 회로를 점검하고 재설정을 마쳤습니다. 가동합니다. 기술팀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작업복의 기름때를 대충 털어내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분. 동창회는 7시였습니다. 회장님, 사무실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아니야,
시간 없어. 그냥 갈게.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림으로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옛날 친구들인데 뭐. 사실 옷을 갈아입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작업복이 이상하게 벗기 싫었습니다. 주머니에는 3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팍에는 공장 안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등판에는 기름이 배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이 옷은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화려한 정장 속에 숨겨진 진짜 제 모습, 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그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차를 거절하고 제 차를 몰았습니다. 15년 된 소나타, 엔진 소리가 거칠었지만 저는 이 차가 좋았습니다. 처음 공장장이 됐을 때 산 차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라메르 호텔, 동창회 장소였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얼굴에도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뭐 어때? 나는 나인데.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벤트팀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는 제 작업복을 위해서 아래까지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동창회요. 7시에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설린고 졸업. 아, 그 행사요? 그는 손으로 코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 작은 동작, 저는 알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구나. 기계 기름 냄새, 땀 냄새, 공장 냄새. 손님, 죄송한데요. 여기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작업복 차림으로는 동창회인데요. 그래도 규정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하기 귀찮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 작업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총무한테 연락해보세요. 확인되면. 철수야, 왔구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만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던 녀석. 공부는 못했지만 입만 살아서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30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배가 불룩 나왔고 얼굴은 술로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고 정장은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빌린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었습니다. 야, 김철수, 진짜 왔네. 얼마만이야? 만수가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제 작업복을 본 것입니다. 기름때 묻은 남색 점퍼, 낡아서 소매가 해진 팔꿈치 부분, 그리고 냄새. 만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우월감. 야, 너 그 차림이 뭐야? 그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뭔가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공장에서 일하다가 와서. 공장, 야, 너 아직도 공장 다녀? 만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감정을 저는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얘는 안 됐구나. 나보다 못 사는구나. 동창회에 작업복 입고 오다니. 야,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작업복을 입고 와? 만수가 과장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호텔 직원이 묘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손님, 아시는 분이세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야, 철수야. 미안한데 차라리 오늘 안 오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 차림으로는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갈게. 그래. 만수가 어색하게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제 작업복을 훑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확신. 저는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만수가 호텔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친구 원래 좀 그래요. 인생 안 풀린. 뭐 그런. 쯧쯧.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제게 들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박만수. 이 이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태산 정밀주 대표이사 회장 김철수. 연회장 문을 열자 화려한 불빛과 소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랜드 볼룸 A홀.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벽면은 금박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은빛 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40명쯤 되는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유일한 작업복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작업복을? 어떻게 들어온 거지? 저는 개의치 않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구석의 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적당한 시간에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철수야, 여기 와. 총무인 정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경리부장으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근데 너, 그 옷은?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왔어. 시간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뭐, 괜찮아? 우리끼리 모이는 건데. 민호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도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 차림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야, 김철수.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빨개진 걸 보니 벌써 몇 잔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야, 너 여기 혼자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만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잡아 끈다기보다는 밀었습니다. 그는 저를 연회장 중앙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가장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야, 이 얘들아, 김철수 왔다.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복을 봤습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김철수? 맞네. 철수야? 몇몇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만수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힘이 꽤 들어가 있었습니다. 친근함을 가장한 폭력이었습니다. 근데 철수야, 너 그 옷, 진짜 공장에서 일하고 온 거야? 옆에 있던 여자 동창,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때 교내 미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관리를 잘한 티가 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손톱은 젤네일로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아, 힘들겠다. 공장 일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철수야, 너 지금 뭐해? 공장에서 일한다며? 만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너 얼마나 못 사는지 한번 말해봐.
기계 관련 일 좀 하고 있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기계? 무슨 기계? 정밀 기계. 아, 그거. 뭐야? 선반 같은 거 용접. 만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비슷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 철수야. 술 한잔 해. 30년 만에 보는 건데. 만수가 와인병을 들고 제게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건배. 짤랑.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산이었습니다. 한 병에 30만 원은 좋게 넘을 듯한 맛이었습니다. 야, 근데 철수야. 만수가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너 결혼은 했어? 했지. 애는? 딸 하나 있어. 아, 딸. 아들은 없고? 만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딸도 좋지. 뭐, 그렇긴 한데,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지. 만수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있거든. 박준혁. 올해 33인데, 대기업 다녀. 시작이었습니다. 자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회사? 옆에 있던 민호가 물었습니다. 태산정밀. 들어봤지? 요즘 엄청 잘 나가는 회사야. 만수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태산정밀. 제 회사였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서 과장이야. 과장, 33세 과장이면 빠른 거 아니야? 오, 대단한데? 진짜. 태산정밀이면 연봉 엄청 주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연봉이야. 말 안 해도 알잖아. 대기업 과장이면. 그는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대기업 과장인데 너는 공장 노동자구나. 태산정밀이면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 아니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그것도 고급 부품. 유럽 수출도 엄청 많이 한대. 우리 아들 말로는 회사가 지금 최고 호황이래. 만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최고 호황?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1조 2천억이었고 올해는 1조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세계 자동차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미국 시장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몰랐습니다. 그 성장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 박준혁이 회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준혁이가 말이야. 이번에 큰 프로젝트 맡았대. 성공하면 차장 달 수도 있다는데? 만수가 계속 떠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준혁, 영업 2팀 소속, 입사 8년 차,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 인사평가,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무 태도 보통, 성과 미흡, 협업 능력 개선 필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과다 사용. 그것도 실적 없이 회사 법인카드로 룸살롱을 다녀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하는데 아들은 그 모양이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철수야. 너도 대기업 한번 지원해보지 그랬어. 공장 일만 하지 말고. 만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나이가 벌써 50인데 지금이라도 좀 나은 데 가야지. 공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거야? 정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 만수의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어. 나보다 못해. 불쌍하게. 저는 지금 일이 괜찮아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봐, 옷도 저렇게 더러운데. 만수가 제 작업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소매, 해진 팔꿈치. 이게 몇 년 된 옷이야. 새 옷 좀 사 입어. 돈 없으면 내가 좀 빌려줄까?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만수야, 그만해. 왜? 친구 걱정하는 건데.
야, 철수야, 진심이야. 너 진짜 힘들면 말해. 내가 우리 준혁이한테 부탁해서 회사 청소 자리라도 하나 구해줄게. 청소 자리. 태산 정밀의 청소 자리. 제 회사의 청소 자리를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세게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만수야. 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마운데 난 괜찮아. 내 일이 좋아서. 좋긴 뭐가 좋아. 돈도 얼마 못 벌 텐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돈이 전부지.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돈 없으면 무시당해. 너처럼.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그 두 글자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너처럼 무시당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월급 얼마야? 한 250, 300. 만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안 되나 보네. 쯧쯧. 야, 진짜 이러지 말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만수야, 그만하자. 민호가 기어들었습니다. 왜? 친구 걱정하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 그냥 그만해.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너도 철수 편드는 거야? 야, 정민호, 너도 별거 아니잖아. 중소기업 경리부장이면서 나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김철수. 만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취기가 더 올라온 얼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솔직히 열등감 있지? 동창들은 다들 잘 사는데 너만 공장 노동자니까. 인정해.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지. 열등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열등감이라. 태산 정밀 회장인 제가? 직원 2,300명을 거느린 제가? 연봉이 얼마인지도 기억 안 나는 제가? 만수야, 술 좀 그만 마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만수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레드 와인이 제 작업복에 쏟아졌습니다. 가슴팍에, 어깨에, 소매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아, 미안. 실수했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철수야, 이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세탁소 가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만수가 기어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표를 한 장 뜯어서 제 작업복 가슴팍에 꽂았습니다. 50만 원. 세탁비야. 아니면 새 옷 사든지. 그 낡은 작업복 버리고 그의 손가락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표가 붙어있는 그곳을. 이걸로 좀 깨끗한 옷 사 입어. 그리고 다음에 동창회 올 때는 차라리 오지 마. 내가 오면 우리까지 다 수준 낮아 보이잖아. 만수가 웃었습니다. 주변에서 몇몇이 낮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분한 표정으로 만수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표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50만 원. 박만수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체. 자기 과시가 묻어나는 사인이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수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봤네? 만수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현실을 인정해야 해, 김철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복에 묻은 와인을 대충 훔쳐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저게 인생 실패한 놈이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웃음소리, 박수 소리, 그리고 다시 시끄러워지는 파티 소음.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업복에서 와인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표가 만져졌습니다. 50만 원, 세탁비, 아니, 모욕의 대가였습니다. 박만수. 저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곧 이 남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수표를 던졌는지, 자기가 누구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그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조용했습니다. 5성급 호텔답게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고 거울은 손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은색 수도꼭지에서는 센서가 달려 있었고 비누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와인이 튄 가슴파, 얼굴에도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이 옷을 입고 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공장 바닥을 기어다니고 기계 속으로 팔을 집어넣고 새벽부터 밤까지 설계도와 씨름했던 그 세월, 그 시간들이 만든 것이 이 더러운 작업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복이 만든 것은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에 쏟아졌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목덜미도 씻었습니다. 와인이 묻은 작업복을 물로 적셨습니다. 붉은 얼룩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어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였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공장에 첫 출근하던 날의 그 눈빛. 내가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어. 그 다짐을 지킨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이 새끼가. 저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이 더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오, 김철수. 여기 있었네. 만수가 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아까는 미안. 근데 너도 이해해. 동창회에 그 꼴로 오면 좀 그렇잖아. 미안하다는 말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기분 풀어줄게라는 시혜적인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물기를 털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줄까? 태산 정밀의 청소 자리, 아니면 경비 자리. 그 정도는 내가 한마디 하면 됐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왜? 자존심 상해? 야, 지금이 자존심 챙길 때야? 나이 50인데. 만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고 끈적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툭 쳐냈습니다. 손 치워. 뭐야? 화났어? 만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친구끼리 농담 좀 한 건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너 원래 이렇게 예민했어. 농담. 제 인생을 조롱한 게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수야. 왜? 너 술 좀 그만 마셔. 보기 안 좋다. 순간 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술 그만 마시라니까. 귀 먹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화가 나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지금 나한테.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희를 힐끗 보고는 소변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비굴해졌습니다. 기회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외국인 돈 많은 사람 인맥을 쌓을 대상. 만수의 단순한 등식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만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어설픈 영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만수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미소였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오, 미국 좋네요. 저는 박만수입니다. 만수가 자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큰 회사 다녀요. 태산정밀 아십니까? 태산정밀. 제 회사 이름을 외국인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너머로 그 외국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GMS 오토모티브의 글로벌 구매 담당 부사장. 작년에 저희 회사와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바로 그 사람. 계약 체결식 때 제가 직접 악수했던 사람. 평택 공장 투어를 하면서 3시간 동안 함께 걸었던 사람.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직접 미국 디트로이트까지 날아가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스미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의 눈빛 교환으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만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산정밀. 네, 그 회사입니다. 정말요. 아주 좋은 회사죠. 제 아들, 과장입니다. 젊은 과장. 만수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여보게, 이 양반 미국 사람인데 우리 회사 안 돼. 태산정밀. 만수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자기 회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스미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쪽에서 일합니다. 오, 자동차, 차 사업. 저도,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만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같네요. 제 아들이랑 선생님 회사, 혹시 같이 사업? 만수가 명함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스미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스미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전화 좀 받아야겠네요. 그는 저희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화장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제임스입니다. 아니요, 아직 호텔에 있습니다. 김 회장님과의 미팅이요. 내일 아침 9시. 네, 그때 가겠습니다. 김 회장, 저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회사 본사에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건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대화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알아듣긴 했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와, 한국말 잘한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통화를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손을 씻으러 세면대로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여기서 뵐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만수가 못 들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모임이십니까? 고등학교 동창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스미스가 만수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에게 회장님이 누구신지 말씀드릴까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스미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손을 닫고는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오, 당신도요. 당신도. 만수가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스미스가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명함 교환. 만수가 급하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도배된 촌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박만수 만수건설 대표이사. 건설회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리모델링 업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런 작은 회사였습니다. 스미스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명함도 주세요. 만수가 요구했습니다. 스미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사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만수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GMS, 오토.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부사장, GMS 오토모티브, 부사장,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바이어.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사장? 만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스미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GMS의 글로벌 부품 소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MS, 그 큰 회사요? 네, 저희는 전 세계 많은 협력사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태산정밀도 포함해서요. 태산정밀. 만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태산, 제 아들 거기 다녀요, 과장. 오, 그거 좋군요. 스미스는 예에 바르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 자랑에 취한 한국 중년 남자.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봤을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이랑 제 아들 같이 사업. 만수가 다시 떠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좋은 일 하고 계실 겁니다. 스미스가 사교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김 회장님,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정확히 9시예요. 한국어였습니다.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만수가 듣기에도 충분히 명확한 발음이었습니다. 김 회장.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스미스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분이십니다. 태산 정밀의 회장님이십니다. 만수가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었지? 내일 아침 9시. 우리 회사에서 미팅 있어. 너도 알잖아. 태산정밀. 내 아들 다니는 그 회사. 한국어였습니다. 또렷하고 차가운 한국어였습니다. 만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너가 회장. 응, 태산정밀 회장. 김철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아들 박준혁. 우리 회사 영업이팀 과장. 맞지? 만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일 인사팀한테 한번 불러봐야겠어. 박준혁 과장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접대비는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실적은 왜 안 나오는지. 철수야.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0만 원. 아까 만수가 제 가슴팍에 꽂았던 바로 그 수표였습니다. 이거 세탁비라며? 저는 수표를 만수의 정장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받아. 내가 주는 거야. 네, 아들. 내일부터 교육 좀 다시 시켜야 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학원비로 써.
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스미스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한 표정으로 스미스 부사장님,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 회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미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봤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박 선생님, 만나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명함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논의하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안전하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미스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화장실에는 저와 만수만 남았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철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내가 아까 한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나는 그냥 몰라서 사람을 거짓 취급했어. 몰라서 술을 사람 옷에 부었어. 몰라서 수표를 가슴팍에 꽂았어.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핑계 대지 마. 내가 한 짓은 취중의 실수가 아니야. 그냥 내 본성이었어. 아니야. 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고 우월감에 취해서 남을 깔보는 거. 그게 내 본성이야. 박만수. 저는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만수의 얼굴이 제 눈앞에 왔습니다. 네, 아들 박준혁. 내일 인사팀이랑 면담 좀 해야겠어. 제발, 철수야. 준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들이 무슨 잘못이야. 아버지가 문제지. 저는 만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까 그가 제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직원 관리는 내 일이니까. 제대로 일하는지, 회사 돈 횡령하는 건 아닌지 한번 자세히 봐야지. 횡령, 우리 아들이 횡령을? 접대비 과다 사용건, 작년에 경고 먹었더라. 그거 다시 한번 감사팀에서 들여다봐야겠어. 철수야, 제발. 만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 보기 싫어. 철수야, 나가. 동창회장으로 가서 내가 아까 한 짓 생각해봐. 그리고 내일 내 아들한테 전화 올 거야. 회장실로 오라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나가.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만수가 비틀거리며 화장실 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철수야,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와인이 튄 가슴파, 그리고 변하지 않은 제 눈빛.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인사팀 미팅 전에 영업이팀 박준혁 과장 인사 파일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상세하게. 전송.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박만수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파티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박만수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동창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람, 작업복 입은 사람, 아까 박만수가 망신 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증, 당혹감, 그리고 불안함. 저는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박만수를 찾았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술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수가 제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철수야.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왜 혼자 앉아 있어?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만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네? 철수야,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아까도 들었어. 저는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 잔에 따랐습니다. 천천히 붉은 액체가 글라스에 차올랐습니다. 한 잔 할래? 저는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까는 그렇게 마시더니.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박만수. 응,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만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열등감 있냐고 물어봤잖아. 동창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공장 노동자라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대답해봐. 내가 열등감 있는 것 같아? 저는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몰라서. 뭘 몰랐는데.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만수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내가 회장인 줄. 그래서 내가 회장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만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술 핑계는 아까도 들었어.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만수, 너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만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 작업복 입으면 밑바닥 인생, 명품 입으면 성공한 사람. 그게 내 기준이야. 그리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해. 마음껏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봐. 그게 너야. 철수야. 아들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대단한 건데.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떠들어대잖아. 만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네, 아들 박준혁. 우리 회사에서 8년 근무했어. 과장 달았지. 근데 알아. 그 8년 동안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성사시킨 적 없어. 그건 작년에 접대비 과다 사용으로 경고받았어. 룸살롱 다니면서 회사 법인카드 긁었거든. 실적도 없이. 만수가 떨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가, 최하위권. 팀장이 인사팀한테 보고서 올렸어. 업무 태도 불량, 협업 능력 부족, 재교육 필요라고. 철수야, 제발. 근데 해고는 안 했어. 왜냐면 우리 회사는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거든.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자르지 않아. 저는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겠지. 회장이 직접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철수야, 준혁이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은 내가 했어. 맞아. 잘못은 내가 했지. 근데 그 잘못 때문에
내 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철수야. 준혁이만은, 철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진짜 태산정밀 회장이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수가 아까 몇몇한테 얘기했어. 화장실에서 미국 바이어 만났다고. 그 바이어가 너한테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지. 진짜야? 농담 아니고? 내가 왜 농담을 해?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씨, 만수 이 새끼가 진짜. 민호가 만수를 노려봤습니다. 야, 박만수, 너 지금 제대로 말아먹었다는 거 알아? 민호야, 야, 나도 내가 아까 한 짓 다 봤어. 술 옷에 쏟고, 수표 가슴팍에 꽂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말리려고 했어. 근데 넌 계속 떠들어댔잖아. 열등감이 어쩌고, 실패한 인생이 어쩌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철수한테 해.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철수야. 만수가 한 짓은 정말 잘못됐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내가 진짜 만수 아들 해고할 거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직 모르겠어. 철수야. 내일 인사팀이랑 얘기해봐야지. 박준혁 과장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만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그럼 기회를 준다는 말은 안 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제대로 확인해보겠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벌써?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충분히 봤어.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 그리고 저는 만수를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도 봤어. 철수야, 미안해. 내가 총무로서 제대로 관리 못해서. 민호야,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은 원래 본성을 숨길 수 없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 저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3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만년필이 만져졌습니다. 민호야. 응? 다음 동창회 때는 나 빼고 해. 나 같은 사람이 오면 다들 불편하잖아.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친구야. 친구.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뭘까? 30년 만에 만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친구 사이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확실히 알았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저는 민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같은 사람, 부당한 걸 보고 화낼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야. 철수야. 나머지는 그냥 옛날에 같은 교실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일 뿐이야. 저는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작업복 입은 남자, 태산정밀 회장,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키 크고 당당한 백인 남자, 고급 정장을 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스미스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게. 가시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유창한 발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저 작업복 입은 사람이 저렇게 격식 있는 말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태산 정밀은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품질 관리가 완벽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멍하니 저희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김 회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많은 CEO들과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다르십니다. 어떻게요? 대부분의 CEO들은 사무실에 앉아 계십니다. 보고서를 보시죠. 멀리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스미스가 제 작업복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공장 현장에 가십니다. 여전히 직접 손으로 기계를 고치십니다. 여전히 회장님이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십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태산 정밀이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회장님이 사업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니까요.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그 말씀 정말 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회장님과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스미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제 손, 깨끗한 그의 손.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주어 악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스미스가 떠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남자. 글로벌 바이어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남자. 존경을 담아 대하는 남자.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멸에서 당황으로, 당황에서 불안으로, 불안에서 후회로 변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나 정말 갈게. 그래, 조심히 가. 만수한테는. 저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있는 만수를 봤습니다. 내일 연락할 거야. 내 아들한테.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났습니다. 정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강남의 밤거리.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가 있는 곳으로. 15년 된 소나타. 낡았지만 든든한 제 차였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얼굴. 와인이 튄 작업복.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온 것.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준 것.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한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성이 드러난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던가. 오늘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 확인드립니다. 9시 제임스 스미스 부사장 미팅, 10시 인사팀 보고, 11시 경영진 회의, 박준혁 과장 인사 파일은 내일 아침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박준혁을 만나는 날, 그리고 박만수가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어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호텔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소동. 태산 정밀 회장이 작업복 입고 왔다더라. 박만수가 그 사람한테 술을 쏟았다더라. 수표를 가슴팍에 꽂았다더라.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만수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강남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곳. 그들은 제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아니, 말해줘야 할까? 오늘 동창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씻고 따뜻한 밥 먹고 푹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를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벤츠가 섰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번쩍거렸습니다. 운전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제 낡은 소나타를, 제 작업복 차림을,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차를 아직도 타고 다니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벤츠가 과속으로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저는 여유롭게 제 속도로 갔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나니 모든 게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기름때도, 와인 얼룩도, 그리고 모욕의 기억도, 아니, 기억은 남았습니다. 또렷하게. 하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산 정장.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디자인, 심플한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어제의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태산 정밀 회장, 김철수였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요? 커피 타줄게요. 아니, 괜찮아요. 회사 가서 마실게요. 어제 동창회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아내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겠네요. 네, 30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여보. 네, 다녀올게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의 소나타 대신 오늘은 회사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0점. 운전기사 김 과장이 차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본사로 가겠습니다.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회장님, 박준혁 과장 인사 파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사팀장, 오전 10시 보고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 민호, 철수야. 어젯밤에 연락 못해서 미안. 너 괜찮아? 만수가 완전히 멘붕 상태야.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호텔 로비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대. 나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너한테 용서 빌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건가? 저는 민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늘 회사에서 상황 정리하고 만수한테 연락할게. 전송.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가, 겉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박만수처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작업복 입으면 실패자, 정장 입으면 성공자.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혁, 인사 파일.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박준혁, 33세, 2017년 3월. 영업이팀, 과장. 근무평가, 보통, 미흡, 최악. 징계 기록. 2023년 5월 접대비 과다 사용 경고. 2023년 11월 무단 조퇴 3회 주의. 2024년 3월 거래처 응대 불량 경고. 팀장 의견. 박준혁 과장은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늦게 오거나 준비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원들과의 협업도 원활하지 않으며 본인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교육 또는 부서 이동을 건의합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만수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 대기업 과장, 실상은 이랬습니다. 회장님, 제임스 스미스 부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네, 회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단 스미스와의 미팅부터 끝내야 했습니다. 회의실. 스미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어제와는 다른 넥타이였습니다. 김 회장님. 스미스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악수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프로젝트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규 전기차 부품 공급 계약 3천억 원 규모 5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어젯밤에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훌륭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링 팀이 정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정밀 사양이 정확히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미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납품 일정입니다. 정말 이 마감일을 맞출 수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생산 라인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품질 관리를 감독합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스미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회장님, 그게 제가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회장님은 단순한 CEO가 아니십니다. 엔지니어이십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산 정밀을 믿는 겁니다. 스미스가 펜을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합시다. 2시간의 미팅 끝에 계약서의 사인이 완료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 스미스 부사장님, 이것은 훌륭한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동감입니다. 스미스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제 그 동창회에서 그 남자, 박만수 말입니다. 네, 상황을 처리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스미스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존중을 받고 계십니다. 직함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이 성품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십시오. 스미스 부사장님. 스미스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3천억 원 계약. 회사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준혁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인사팀장과의 미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팀장 최상무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최상무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준혁 과장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근무 평가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팀장이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처 미팅 준비 부족, 잦은 지각, 팀원들과의 갈등, 특히 작년 접대비 문제가 컸습니다. 룸살롱 건입니까? 네, 회장님. 법인카드로 3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거래처 접대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까? 네, 1차 위반이라 경고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최 상무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준혁 과장은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부서 이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주거나요. 해고는? 그건 회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준혁, 박만수의 아들. 어제 그 자랑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 과장이다. 잘 나간다. 하지만 실상은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최 상무님. 네, 회장님. 박준혁 과장 오늘 회장실로 불러주세요. 네, 지금요? 네, 1시간 뒤에요. 알겠습니다. 최 상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박준혁 과장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키는 보통, 얼굴은 박만수를 닮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영업이팀 박준혁 과장입니다. 그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네. 박준혁이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3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박준혁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목덜미에, 박준혁 과장. 네, 회장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순간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만자, 수자 되십니다. 맞습니다. 박만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요. 박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술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제 가슴팍에 꽂으셨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받을 일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인사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봤습니다. 인사 파일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요.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네. 거래처 미팅에 준비 없이 가는 게 최선입니까? 법인카드로 룸살롱 가는 게 최선입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준혁 과장,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회사 다니면서 행복하십니까?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준혁이 당황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그게 대답하세요. 아닙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영업이 안 맞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술자리도 힘들고, 그런데 왜 영업팀에 계십니까?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영업직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이 좋습니다. 데이터 분석? 네. 숫자 보는 게 재미있어요. 엑셀로 뭔가 분석하고 보고서 만드는 게. 박준혁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대학교 때 통계학 부전공했어요. 졸업할 때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셨군요. 네, 그런 건 돈 안 된다고. 저는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학력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부전공 통계학,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준혁 과장. 네, 회장님. 저희 회사 기획팀에 데이터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결혼이 생겼습니다. 대리급으로요. 박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원하시면 거기로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G급 하향, 과장에서 대리로요. 연봉도 15% 삭감, 그리고 6개월 수습 기간. 저는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일하시는지 지켜볼 겁니다. 만약 또 문제 일으키시면 그때는 진짜 해고입니다.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아버님한테 말씀하세요.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라고. 아버지 자랑거리가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알겠습니다. 회장님, 가보세요. 인사팀 가서 발령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박만수가 지금 제 앞에 있어. 너한테 전화 좀 바꿔달라는데 받아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꿔줘. 알았어. 철수야? 박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철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어. 우리 아들, 준혁이는 괜찮아? 방금 만났어. 해고야? 아니야. 만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서 이동시켰어. 영업팀에서 기획팀으로. 직급은 대리로 하향. 6개월 수습 기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이건 내 아들한테 주는 기회야. 내가 받을 건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박만수. 응?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작업복 입었다고 실패자 아니야. 정장 입었다고 성공자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옷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있어. 미안해, 철수야. 됐어. 끊을게. 철수야. 진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만수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야 알겠지. 알았어. 내가 달라질게. 그래. 행동으로 보여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평택 공장이 있는 방향. 내일이면 저는 또 그곳에 갈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만지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그게 저였습니다. 회장이기 전에 엔지니어,
정장 입은 사람이기 전에 작업복 입은 사람,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기 전에 공장 바닥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작업복이 있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바로 그 옷, 기름때 묻은, 와인이 튄, 하지만 30년의 세월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꺼내 의자에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입을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왜냐하면 이 옷이야말로 진짜 제 모습이니까요. 회장님, 오후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회장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공장 바닥을 기어다니던, 기름때 묻은 손으로 기계를 고치던 그 청년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의 모욕, 오늘의 선택,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 모든 게 계속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옷일까요? 직함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철수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담긴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편한 옷을 입었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